등기 종류 마지막 소유권 외의 등기 살펴보겠습니다. 391페이지 소유권 외의 등기 형광펜을 밑줄 짜가시고 여기는 역시 등기 절차상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특히 보니까 필요적 기록사항의 항목 이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신청정보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소유권 이해 권리는 더 추가적인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습니다. 기재사항이 이 항목을 각 권리별로 잘 암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등기, 그 다음에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용익 채권인 임차권 등기, 우리는 이제 부동산 임차권이 되겠죠. 요 등기가 이제 소유권 외의 등기로 해서 이제 을구에 실행이 되겠죠. 기재가 되겠죠. 특히 이제 이 저당권, 더 특히 근저당권이 핵심입니다. 392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필요적 기록상 나와 있죠. 그리고 기타. 요 기타는 민법이 주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자, 지상권 먼저 보면은요. 지상권은 목적하고 범위, 그리고 일부, 토지 일필의 일부에도 지상권이 설정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부라면은 도면도 이렇게 번호도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범위는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겠다는 것. 기타 내용은 다 우리 민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오냐? 네, 나옵니다. 이것도. 그래서 뭐 일물권지 예다, 뭐 도면 첨부한다. 구분지상권은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수평지적이기 때문에. 자, 기간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죠. 그리고 불확정 기간으로도 가능하다는 것. 다음에 이제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원래 이제 지역권은 어디에 등기를 합니까? 승역지에 등기를 하게 되죠. 원칙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승역지에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승역지에는 신청해서 되고 요역지에는 직권해서 됩니다. 요역지는. 그러니까 승역지 등기소 딱 가서 신청하면은 거기다가 지역권 이렇게 실행을 해줘요. 신청회에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 가고 난 다음에 등기관을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그죠? 요역지 등기부를 꺼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직권으로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것. 자, 승역지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그러니까 목적 범위, 그죠? 그리고 요역지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일부인 경우 도면번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다 민법의 내용이죠. 승역지는 일필의 일부라도 무방하지만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에 한 필의 토지 이해야 한다는 것. 다음 전세권은 전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수수일 필요는 없다. 또 민법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전세금 그리고 범위 보니까 다 똑같죠. 대동소이하죠. 그죠? 크게 차이가 없죠. 왜? 다 용익물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세권은 농경지 불가능 이미 살펴봤고요. 공동전세 목록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한다. 존속기간도 살펴보시고 다 민법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저당권은 채권에, 근데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적죠. 그리고 근저당이라는 뜻을 또 적습니다. 근저당이라는 뜻, 근저당 글씨를 적는다 이거죠. 근저당이라는 취지 이걸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또 역시 공동 담보 목록은 5개 이상일 때. 그 다음에 근저당의 경우에 채권 최고액은 이렇게 단일하게 구분해서 적는 게 아니라 단일하게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임차권은 차임, 보증금이 아니고 뭐예요? 차임이죠. 차임이 그 어떤 요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임이에요. 차임, 보증금이 아니에요. 차임.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주임법, 상임법의 내용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자, 밑에 보니까 소유권 이해 권리의 설정 등기는 뭘로 해요? 주등기로 합니다. 화살표가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저 뒤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 설정 처음 만들어준 거예요. 그놈이 그놈인 게 아니죠. 처음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놈이 아니에요. 처음 생긴 거니까 주등기로 하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는 뭐예요? 그놈이 하죠. 그래야 넘겨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기 등기로 합니다. 그래서 377페이지
377페이지 보시면 그 표에 나와 있죠? 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온다. 그래서 같은 거를 지금 다른 관점에서 어느 포인트에 보느냐 이렇게 융합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이제 법 조문은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다. 버리세요. 그냥 버리고 그냥 뭐 필요해서 기록사 이거 하나 하고 나머지 나왔다. 찍어서 맞추면 되죠. 등기법은 50점짜리야. 6개만 맞추세요. 6개만. 자, 다음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 나머지 등기 완료 후에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 전반적으로 할 때 다 총괄적으로는 이미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단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은 등기 완료 통지 있죠. 자, 완료 통지는 뭐예요?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끝났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해줘야 되겠어요? 신청인한테 해줘야 되겠어요. 신청인. 궁금한 사람한테. 그죠? 그러니까 신청이라든지 촉탁의 경우 신청이 그다음에 관공서에게 해주죠. 그러니까 직권하고 명령의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줄 필요가 없죠. 그죠? 그거는. 그리고 등기 의무자에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의무자에게. 그 경우는 등기 의무자가 통지해달라고 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등기 의무자가 되면은요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안 하면은 안 해주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등기필 정보를 첨부 정보로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 근데 등기필 정보가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으면은 등기 신청이 어떤 진정성에서 문제가 되죠. 그렇다고 안 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가죠. 공동으로. 이렇게 방문한다고 등기필 정보 이렇게 분실시 대처 방법 해서 기억나시겠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뭐냐면 352페이지 있죠. 352페이지 51조 맨 위에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에서 출석해서 등기가 확인받을 수 있겠죠. 근데 출석했는데 딴 놈 사기꾼끼리 짜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권리자,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라고 이렇게 해놓은 놈, 팔았다고 한 놈, 그럼 모를 수가 있잖아요. 모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통지서를 날라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도 하나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투자한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홍쌤은 별 희한한 것도 다 해보죠. 자, 그래서 요게 여기 있어요. 확인서, 확인서에 의한 등기 완료 통지서.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서가 날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쭉쭉 이제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고 감독님께서. 감독님도 또 숙제 하나 받으시네요. 자, 거기에서 쭉쭉 보시면은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등기필 정보의 부존재, 등기필증의 멸실로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관이 확인했다는 거죠. 확인하는 방법, 출석에서 확인하는 방법 있잖아요. 요거에서 등기 완료하였음을 부동산 등기규칙 145조의 15에 의해서 통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려주더라고요. 이 방문 출석 온 사람이 나가 아닐까 봐서. 만약에 딴 놈이 갔다, 홍수쌤이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나는 바로 아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기로 고소해야 되나? 자, 이렇게. 자, 그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등기필 정보 통지죠. 그래서 대처 방법은, 분실했을 때 대처 방법은 지금 말씀드렸고요. 작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작성을 하는데요.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않는 경우가 뭐냐면은, 새로운 권리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작성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표시 변경이라든지 말소라든지 권리자 일부 삭제. 권리자 일부가 예컨대 홍길동, 김갑동, 이율순이 공동으로 됐는데 김갑동이 빠진대요. 그럼 김갑동 제거겠죠. 그런 거는 뭐예요?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위변조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등기필 정보를 그죠?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권리자인 경우, 등기 권리자인 경우, 관공서 이제 공무원 관련 공무원이 관리를 하시겠죠. 국가는 그 공무원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이 위변조할 수도 있겠죠. 사심을 먹으면. 그래서 공무원은 정말
청렴 결백한 분이 가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여기도 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과 신청이 다른 경우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가 대의 신청하는 경우, 직권으로 보존 등기. 보존 등기라는 말은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쓰는 말입니다. 소유권에서만 하는 경우에는 그죠? 등기 명의인과 신청이 다르죠. 그러니까 굳이 등기부 청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의 두 번째 법인 부동산 등기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등기 절차를 우리 개시, 접수, 심사, 실행, 완료, 그다음에 완료 절차까지 이해하는 것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데는 이 신청 개시 파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완료 파트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별표된 것 중심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절반만 맞추자고, 절반. 나머지는 한 번으로 가장 적게 나온 분을 찍어도 만약에 그렇다면 절반이 넘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우리가 수험적인, 학문적이 아니라 수험적인 그런 전략적인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했습니다. 실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마치고요.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이죠. 그래서 세법도 이제 16문제가 해서 축지법 12문제, 그 다음에 등기법 12문제, 세법 16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많죠. 세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법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